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독주하고 있는 대표 경선과 달리요.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초반부터 유일한 원외 후보인 정봉주 전 의원이 선두로 치고 나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이재명 당대표 후보부터 그를 배경에 업고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든 후보들까지 모두 지금 정봉주 후보의 이 1위 이쪽에 지금 당혹해하면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지금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의중이 실린 이른바 명픽 후보가 당심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야당 안팎에서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 정치 위장 등을 지낸 김민석 후보를 명심에 가장 가까운 후보로 꼽아왔었습니다. 이 후보가 이 연임에 성공을 하면 4선 중진인 이 김민석 후보의 연륜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후보가 이 전대 전부터 이 김민석 후보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낙점했다 이런 말까지 나왔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처럼 이 명심이 담긴 이른바 이 명픽 후보임에도 김 후보는 이 최고위원 레이스가 시작되자 이 초반 누적 득표율 4위에 그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이재명 후보가 이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첫 주였던 지난 주말 이 자신의 차에 탑승한 이 최고위원 후보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것을 두고서도 이 당 안팎에서는 뒷말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명픽 후보로 꼽히는 김민석 후보와 일단 제일 먼저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후보가 이 김민석 후보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하는 발언까지 이제 그대로 공개가 된 겁니다. 이를 두고 이 후보가 이 정봉주 후보의 초반 돌풍에 난감해하는 의중을 드러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요. 당대표 선거 캠프 총괄 본부장 이렇게 지칭한 점도 지금 의미심장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김민석 후보를 당 대표 선거 캠프 총괄 본부장으로 지칭해서 사실상 자신의 러닝메이트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던 해석을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SNS에도 자신의 오른쪽에 김민석 후보가 걷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는 등 김 후보를 수석 최고위원 적임자로 낙점했다는 식의 의중을 계속해서 흘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에 김민석 후보 역시 이 후보가 언급하기 전까지는 선거를 총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조차 쑥스러웠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후보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역사적 자리에 세워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른바 명심을 세일즈했습니다. 20일에는 김민석 후보와 유튜브 라이브를 했던 이재명 후보, 다음 날인 21일에야 이 다른 최고위원 경쟁자들을 추가로 출연시켰습니다. 네, 이 후보는 김민석 후보에 이어서 김병주, 강선우, 정봉주, 민형배, 이현주, 한준호, 전현희 후보와 함께 추가로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특정 후보를 유튜브 등에 출연시켜서 밀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당대회 룰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지자들은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이 후보 유튜브 출연 순서나 이 후보가 보인 리액션 등을 샅샅이 분석을 하면서 명심이 실린 후보를 판단하는 데 분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탑승자는 말씀드린 대로 김민석 후보였고요. 그 이후에 강선우, 민형배, 한준호, 이현주, 전현희, 김병주 후보 순으로 탑승을 했고 마지막은 정봉주 후보였습니다. 지난 21일 이재명 후보 유튜브에 출연한 최고위원 후보들의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내일 인천 경선 마치고 다시 내일 쉬지도 못하시고 아니요 감이 되게 좋은데 대표님이 아까 TV에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그게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봉도사님 나가. 제 감옥에 있을 때 따뜻한 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오랫동안 내 가슴에 지금도 잘 갖고 있죠. 그런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 마지막에 자신과 함께한 정봉주 후보와의 만남에서 다른 후보들과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마치고 정 후보가 이제 차에서 내리자 이재명 후보는요. 봉도사하고 이런저런 인연이 많이 얽혀 있다면서도 이 정봉주 후보가 원외 인사인 점을 언급을 했는데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민주당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다음 지방선거 대선을 이기는데 누가 더 도움이 될지 집중적으로 살펴달라 이렇게 당원들에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가 과연 이어질 선거들에서 중도 확장성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해달라 이런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심장해 보인다. 지금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정봉주 후보는 이 막말 논란 등으로 이제 그 받았던 공천까지 취소가 됐던 그런 인사인 만큼 이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당 안팎의 우려를 의식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냐라는 건데요. 하지만 정봉주 후보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김민석 후보의 낮은 득표율을 걱정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알고 있다. 자신도 이 후보와 라이브 방송을 함께 했다 이렇게 알리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이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석 그 후보를 선두로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전 들었는데 이제 또 잘 모르는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제 앞에 이제 김병주 의원 했고 그러니까 전체 후보들은 다 탔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잊혀진 옛 그 애인이다. 아련히 기억 속에 있는 워낙 오래전에 이제 현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을 하냐면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공천장 뺏긴 거는 트리거 역할을 했는데 그 바닥에 깔려 있었던 거는 BBK 등으로 이제 감옥도 가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디폴트 값이다라고 하는 표현 한 분은 아픈 손가락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정 후보의 선전에 권리당원들과 소통에 능한 걸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반응이 적지 않은데요. 지난 22대 총선 당시 막말 논란에 따른 이 공천 취소가 오히려 동정심을 부른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흥행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워낙 당대표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독주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막상 지금 뚜껑이 열리니까 바로 최고위원 후보 경선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유일한 원외인 정봉주 후보가 이른바 이재명 후보가 픽했다는 이 명픽 후보들을 제치고서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본인도 난감해하고 있다. 지금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고위원 후보는 실제 뚜껑을 열 때까지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실제 후보 전체가 사실은 굳이 얘기하면 친명 후보라고 그렇죠. 해도 네. 틀리지 않는 얘기니까요. 누구에게 이 표심이 집중될지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 결국에 보면 지금까지 양상을 보면 정봉주 후보가 적극적으로 당원들과의 소통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당원들의 형성돼 있는 약 20% 정도의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었던 게 지금 확인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정서는 BBK 때 또 구속됐던 것 그리고 중간에 또 공천 배제도 한번 나왔고 이번에 공천 취소 당한 거에 대한 약간의 동정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 역할이 필요하다는 당원들의 여론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보면 당혹스럽다 또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는 부분을 인정해왔고 그렇게 갈 거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상황이 특별히 이례적이거나 그렇다고 이 상황을 바꿀 어떤 인위적 어떤 개입 이런 걸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아까 저희 기자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대표의 바로 옆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가 부재 시에는 대표 권한 대행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후보 대표 당선이 유력하다고 전제할 경우에 그 자신의 옆자리에 되도록이면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좀 더 우호적으로 바꿀 수가 있고 어떤 지지층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앉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이제 정봉주 후보가 그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놓고서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와서 난감한 티를 내는 것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상황은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자업자득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민주당에서 아버지라고 불리는 지금 그런 위치에 있죠. 따라서 민주당 내의 모든 시스템은 이재명 전 대표의 의중에 반해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 어떤 그 기구가 있었습니까? 공직후보자 적격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었죠. 그 위원회의 판정을 통해서 소위 비명이라고 하는 후보들의 그 공천 경쟁 도전조차 좌절되었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봉주 후보 어떤 후보입니까? 지난 2017년 그
DMZ 목발 발언, 목발 망언으로 많은 지탄을 받았고 DMZ에서 그 지뢰를 밟으면은 목발을 경품을 주자. 이게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스스로도 도저히 국민에게 추천할 수 없는 후보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공직 후보 적격 심사와 같은 제도가 이번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과연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에 이재명 전 대표 본인의 책임이 없겠는가? 저는 난감해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